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이 신부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 이쪽은 신부 검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신부 검증을 말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처녀성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한마디 해드렸죠. 어? 아니 그럼 본인은 얼마나 순결이 좋았길래 신부의 처녀성을 뭐 검사를 하냐 뭐 검증을 하냐 제가 이제 물어봤죠. 본인이 대답을 못 하는데 뭐 다른 업체에서는 뭐 신부 검증을 통해서 뭐 처녀성을 뭐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려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건강 검증을 해요. 국제 결혼에 필요한 건강 검진. 그러면은 그 세부 항목을 보면 건강 검진은 별거 없어요. 뭐 피 검사, 소변 검사, 청력, 시력, 가슴둘레, 뭐 몸무게 검사,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걸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에 관련돼서 이제 뭐 정신질환이 있는지, 뭐 인격 질환이 있는지, 약물 중독이 있는지, 또 이런 거를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병, 뭐 매독이 있는지, 뭐 에이즈가 있는지, 뭐 이런 성병 종류를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마약 검사, 뭐 필로폰이라든지, 뭐 코카인, 아편, 뭐 대마, 이런 거를 복용을 하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남성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신부 검증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뭐 정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리고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고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프로필, 여자 프로필, 거기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맞선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프로필상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제 맞선을 진행을 하는 거지. 뭐 그 여성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옆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뭐 안다?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업체에서 뭐 신부 검증을 하고 우리는 뭐 외국 직원 에이전시가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그 마을을 가가지고서는 뭐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지 저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남자가 외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딱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내가 찐따거나, 찐따여서 한국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여성에 대해서 너무 진저리가 나. 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을 해도 뭐 집안 살림이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사 분담도 분업화가 서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 못마땅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남편으로서의 대우와 존중이나 뭐 이해나 배려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남자가 경제적으로 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다 남자 몫이 너무 크니까, 아싸리 내가 이런 큰 비용이 없으면 그냥, 아유,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 여성들이 되게 많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왜? 자기가 이제 뭐 20대 한 중후반 될 때는 그래도 이제 뭐 남자들한테 뭐 애프터 신청도 오고, 연애도 하고, 우리 뭐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뭐 얘기도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서서히 먹고 나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 남자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28, 30살에 월급을 타면, 기껏 해봤자 300만 원 타면 많이 버는 건데, 그리고 뭐 딱 보니까 나한테도 되게 잘해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집을 해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라는 것도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약간 좀 환상이 좀 빠져 있어. 어? 뭐 결혼식장도 좀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고, 뭐 신혼여행도 좀 호화스럽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새 거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 그냥 놓고 써도 되는 거고, 왜 굳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새 걸로 맞추는지. 그러면은, 자, 새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본인의, 숨결은 새 건가요? 아니잖아. 뭐, 남자도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뭐 잠자리 했을 거고, 여자도,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새 아파트로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새 집으로 가야 되고 물건도 어 가전제품도 다 새 걸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서로 경제력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트러블이 없는데 대부분 트러블 나는 게 그거야. 남자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줄래? 라고 하면은 난 그건 절대 못해. 왜? 난 여자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근데 이런 거에 이제 한국 남자들이 많이 지쳐서 지금은 한 30 한 중반 정도가 돼도 내가 괜찮은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국제결혼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국제결혼 상담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를 소개를 할 때도 24살 이하는 제가 절대 소개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국제결혼 업체에서 소개받는 여성들 대부분 보면 뭐 중학교 졸업밖에 못하고 그리고 내세울 직업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여자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냥 앞에 있으면 헤헤 웃을 줄이나 알고 근데 그런 여자와 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 발생이 돼요. 서로의 이제 성격 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세대 차이라든지 그리고 뭐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다 보면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24살이 넘었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개념이 잡힌 여성을 만났어.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다투게 되면은 크게 막 불 붙듯이 막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배운 만큼 배웠어. 그리고 저 남자가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게 되면 굳이 그거 갖고서는 트집을 잡거나 싸우거나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한국말도 빨리빨리 배워야 되고, 한국 문화도 배워야 되고, 한국 생활도 배워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한 4, 5년?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아이가 어린이집도 가고 뭐 유치원도 가는 그 시기가 되면 본인도 경제활동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생식기만 여자야. 뭐 한국말도 못해.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줄도 몰라. 그러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뭐 육아도 도와주고 살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둘이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외벌이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부 검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여성이 어느 정도의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나이 어리고 얼굴 이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대화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가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구나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제결혼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남자도 건강한 거고 여자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뭐 2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여자가 처녀성을 뭐 확인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이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의사가 아닌 이상 업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자기네들의 노하우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남성들에게 이렇게 썰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나는 국제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뭐, 베트남 여성들도 웬만큼 다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성이 능력이 없다? 아니, 그러면 뭐 20살 차이가 나든, 뭐 30살 차이가 나든, 국제 결혼을 해서, 뭐, 내 한 몸 희생을 해서 우리 처가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여성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트남 국민들, 여성들 100% 중에 한 80%는 처가에 도움을 주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근데 대부분 그런 여성들을 소개를 받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매달 베트남에다가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아내한테 돈 안 주면은, 뭐 싸움 나고, 왜 약속을 어기냐,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 남성들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괜찮게 생겼고 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 해보고 결혼하고 이런 추세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 국제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현지 맞선도 한번 해보고 직접 만나보고 내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많아. 그리고 할 것처럼 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한 필요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서로 안내를 해주는 거지, 그 외적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제가 또 영상 올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국제결혼, 타 업체에서 국제결혼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 아내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변심한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변심한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어. 연애하고 막 그랬을 때 안 그랬어. 근데 결혼하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하고 대화량이 줄어들고 스킨십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애정 표현도 별로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문제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 남자들도.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대충대충 다 넘어가. 대충대충. 근데 그 대충대충이 쌓이고 쌓이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서로의 대화가.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해봐요. 우리 와이프가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생각해보고 정 모르겠다 하면은 아내하고 같이 좋은 시간 스케줄 빼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당신을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오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내가 또 얘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원인을 찾고 원인 해결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 한국 여자들처럼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쌓아도 내가 서운했던 그런 감정들이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진짜 뭐 되게 뭐 활발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시도해 보시고 화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국제결혼 관련돼 가지고서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뭐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산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싸우고 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하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고 이러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잘해주는데 여자가 뭐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도망가고 가출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진행을 하세요. 바로바로.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쉽지 않은 게 국제 결혼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고 탱탱할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